노후에 외롭게 사는 여자들의 특징.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곁에 있어서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노후에 외롭게 사는 여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하고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인간관계를 남편과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여자들. 이런 분들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점점 연락이 끊기고 남편과 자녀한테만 모든 정을 쏟는 분들요. 젊었을 때는 바쁘고 가정이 우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나는 이제 누구랑 지내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50대 이 씨는 결혼 후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고 명절이나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죠. 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한 후 혼자가 된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어색해지고 이미 그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또 다른 예로는 60대 박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우리 아들은 나랑 계속 가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아들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결국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생기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외로움이 심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도 물론 소중하지만 친구, 이웃, 사회 모임 같은 관계들도 꾸준히 유지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도 기댈 곳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둘째,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인간관계를 좁히는 여자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 많아요. 이유는 애 키우느라 바빴어서, 남편이 친구 만나는 걸 싫어했어서, 괜히 돈 쓰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만나는 사람이라곤 가족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문제는 나중에 가족이 곁에 없을 때, 그제서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50대 김 씨는 결혼 후 친구들과 연락을 거의 끊었어요. 그냥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면서 살았죠. 그런데 60대가 되고 나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혼자 집에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고 외로운데 막상 친구들에게 연락하려니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울감이 생겼어요. 또 다른 예로는 55세 정 씨는 친구들이 자꾸 모임을 하자고 했지만 나중에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더 이상 정 씨를 모임에 초대하지 않게 됐고, 정 씨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 씨는 내가 너무 연락을 안 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외로워질 때 연락할 친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셋째,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외로운 이유를 주변 사람들 탓으로 돌려요.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다들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연락도 안 해.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밀어낸 경우도 많아요. 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50대 최 씨는 항상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점점 최 씨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연락 오는 친구가 거의 없어졌죠. 또 다른 예로는 60대 정 씨는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모임에서든 자기 방식이 맞다고 우기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정 씨랑 있으면 피곤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너무 자기 의견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여자들. 나는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챙겨줘야 해. 난 혼자서 어디 가는 것도 어려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50대 이 씨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어요. 여행도 남편 없이는 못 가고 장 보는 것도 남편이 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씨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서야 내가 너무 남편에게만 의존했구나 하고 후회했죠. 또 다른 예로는 60대 김 씨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기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들한테는 엄마 외롭다, 자주 와라 하고 딸한테는 너는 엄마한테 더 신경 써야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넌 너무 매정해 라고 했어요. 결국 아이들은 부담을 느껴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야 해요. 혼자서도 여행을 가고 혼자서도 생활을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오히려 독립적인 모습이 가족들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섯째,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여자들. 요즘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난 그냥 옛날 방식이 좋아. 새로운 걸 배우는 건 귀찮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립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본인은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50대 박 씨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귀찮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전화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카톡으로 연락하고 영상통화로 소통하면서 자신만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예로는 60대 정 씨는 온라인 쇼핑, 배달 앱 같은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점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본인만 더 불편하고 소외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려는 노력도 해야 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섯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들.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50대 최 씨는 만날 때마다 사회 불만, 가족 불만, 건강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들어줬지만 나중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피곤해. 라며 점점 멀어졌어요. 반면 60대 강 씨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이었어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늘 밝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죠. 그 덕분에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서 늘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감사한 점을 찾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법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일곱째, 남을 질투하고 비교하는 여자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맨날 행복해 보이지? 내 친구는 자식이 엄청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50대 이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좋겠다. 너희 집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네. 난 서운한 게 많아. 이런 말들을 자주 했죠.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 줬지만 계속 듣다 보니 피곤해졌고 결국 친구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반면 60대 김 씨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질투나 비교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덕분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질투하기보다는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덟째, 자존감이 낮고 늘 피해 의식을 가지는 여자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피해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50대 박 씨는 친구들과 있을 때 항상 난 너희보다 부족해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 너도 좋은 점이 많아 라고 위로해줘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사람들도 지쳐서 더 이상 위로해주지 않게 됐어요. 반면 60대 최 씨는 처음엔 자존감이 낮았지만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결과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홉째, 너무 남을 챙기기만 하느라 정작 본인을 돌보지 않는 여자들. 나는 남편과 아이들만 잘 챙기면 돼. 친구들한테 먼저 베풀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내가 힘들어도 남이 힘든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늘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외롭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헌신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허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50대 정 씨는 친구들과 모이면 늘 밥을 사고 선물을 챙겼어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친구들은 정 씨를 항상 챙겨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정작 본인의 힘든 상황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결국 정 씨는 나는 늘 베풀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네 라고 느끼며 점점 관계에서 멀어졌어요. 반면 60대 박 씨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너무 퍼주기만 하지 않고 자신도 챙기면서 때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죠. 그 덕분에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베풀기만 하지 말고 본인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오랫동안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10번째, 혼자 있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여자들. 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해.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는 건 상상도 못해.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외롭게 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면 결국 혼자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50대 이 씨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했어요. 혼자서 영화도 못 보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여행도 못 갔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친구들도 바빠지고 점점 만날 사람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왔고 결국 나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어요. 반면 60대 최 씨는 젊었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했어요. 혼자 카페도 가보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다녀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젊을 때부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